자, 첫 순서로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합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좀 잘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백약이 무효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속상한데요.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하루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단 백약이 무효다라는 단어는 다들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또 적어도 작은 일부 테마 이슈라도 이슈 관련주라도 좀 움직여주면 그나마 좀 위안을 받을 텐데 그런 이슈주도 거의 없는 그런 관망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또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밀집대를 또 깨고 내려가는 약간은 불안한 장세까지 전개가 돼서 좀 안타까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언급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반등을 했죠. 많이 올랐다가 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 수렴형의 주가가 하단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약간은 불안한 그런 조짐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2,55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또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동안 밸류업 재료를 바탕으로 상대로 강했었던 종목들,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겠죠. 은행주들의 주가도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었죠. 자동차 관련주기 현대차 같은 기아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주가가 은근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많이 빠진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미 올랐던 종목이 빠지는 이런 어떤 종목의 흐름이 약간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랐던 종목이 떨어지고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장을 주도하는 그런 매수 수급은 아직은 포착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반에 걸쳐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답답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이 전조 증상이 포착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 기회 물음표를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에 변수들이 많고 시장이 침체된 양상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회인지를 확언하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급드렸듯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이 지금 증권시장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일단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반도체 DS 부분의 사업 실적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났습니다만 주가는 가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미래 비전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적어도 바닥은 친 게 아닌가. 불확실성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네. 여기다 미국의 대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하나씩 해소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워낙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될 때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야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때문에 저는 지금 장세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또 소폭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저점을 분명히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매에 나선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 좋은 주식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저가의 동침도 불사, 삼성전자, 엔비디아 없고 반전이 이룰까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겠죠. 네. 삼성전자의 기사와 내용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부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TSMC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로 납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납품의 그 규모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HBM3E를 시작으로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겠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았던 것은 엔비디아를 콜테스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 8월 정도 선에서도 삼성전자에서 3분기 정도에서는 엔비디아로 콜테스트가 될 거다, 콜테스트 통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도 외국인들은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성이 큰 부분은 뭐냐면 3분기에는 HBM 비중 자체가 10%를 조금 초반 정도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에서는 그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4분기 쪽에서 HBM3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4분기에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바닥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급반등세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목할 게 TSMC와의 협약 가능성. HBM5, HBM6가 있죠. HBM4입니다. HBM4를 중심으로 이제 TSMC와의 협업까지 진행되면서 내년 시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제조업 지표 개선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제조업 PMI가 50.1을 기록했습니다. 침체 국면에서 경기가 조금씩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겠죠. 물론 일시적인 수치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멀리 보고 또 최근에 공격적인 부양 대책을 단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달 초에 대규모 추가 부양 대책까지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변수라든가 악재에서 벗어나서 호재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보다는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수가 하나씩 지워지면서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내일의 단서가 기회 느낌표가 되는 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게요. 저희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어제 소개했던 시프트 업부터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인 장세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고요. 자, 시프트 업도 장중에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리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선에서 마감됐습니다. 0.4% 밀렸죠. 워낙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부담이 없다는 측면이겠고요.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5만 5천 원 선에서 3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리하신 니케가 지금 현재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중국 시장 진출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될 건데 이 니케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가 워낙에 한국과 일본에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그 결과는 내년에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반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부터 반향이 나오게 되면 주가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도 11월입니다만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 보시고 멀리 보고 갈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대체적으로 천차만별 약보합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조금 더 밀리는 종목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 업체로서 이제 주가 흐름의 방향을 방향타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횡보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일부 2차전지는 조금 밀리고 출렁출렁거리는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안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나중에 빨리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에 2차전지는 아직은 흐름 자체는 탄탄한 하방 경직과 기간 조정이 전개되고 있고 이 정도의 차트 패턴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대선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셨죠. 해리스가 된다고 한다면 곧바로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시프트업과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긴 호흡으로 좀 더 앞으로의 시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삼성전자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 단기적인 급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좀 사라진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삼성전자 같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들. 네. 지금 레바논 총리가 또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이제 며칠 내에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조짐들이 올해 연말과 내년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언급드렸듯이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가져왔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4분기부터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 납품 가능성을 삼성전자 측에서 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지난번처럼 3분기에 한다고 했다가 못했죠. 근데 이번에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그런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HBM3를 중심으로 한 납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HBM3의 비중이 3분기에 10% 초반에서 4분기 정도에서는 50%까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렇게 실질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납품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4분기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겠죠. 결국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게 되면 결국엔 시장을 나눠 걷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수율을 끌어오게 되면 워낙에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캐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위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가 밀린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HBM4부터는 이제 TSMC와 협업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는 올해 적자를 좀 많이 본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 쪽을 좀 줄이고 메모리 그리고 HBM 사업 쪽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내년에 HBM4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TSMC와의 협업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TSMC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그 사업 진행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갔다가 오늘 밀린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맥락이 될 것 같고요. 물론 HBM 사업 말고도 중국의 디램 시장에 대한 추격이라든가 또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추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쪽은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고 역시 HBM 시장을 얼마만큼 치고 가느냐가 이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얘기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뭐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한국 증시 자체도 지수가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싣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름에 우리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동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61,2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좀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자, 주가 59,200원에서 마감이 됐었죠. 일단 주가가 여기 55,000원에서 딱 바닥을 찍었죠. 직전 저점, 바로 직전 저점에서 저점을 찍고 급반등이 나선 상태고요.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런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약간은 옆으로 기어가거나 살짝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 눌림이 나오다가 점진적으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급하게 쫓지 마시고 조정시마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매수가는 59,000원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66,000원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6,000원 이상까지 가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제시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 자, 손절가 55,7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만큼 지금부터는 매집하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66,000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10월 한 달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매니저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월요일 무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 분석하느라고 오늘 무료 방송 못했습니다. 자, 제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언급드렸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내일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외에 꾸준하게 강조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중국 ETF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 흐름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 마감 후에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